오늘은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이 시기에 그 속도만큼이나 천천히, 그러나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말로 앞서 나갔고, 말로 마음을 풀었으며, 때론 말로 마음을 다치게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몰라줄까봐 조급했고, 침묵은 무기력하거나 패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은 몇 마디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으면 말수가 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기운이 빠지고 활력이 사라진 것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덜어냄의 미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날 뒤흔들었고, 내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말이 많다고 더 잘 전해지는 게 아니고, 말이 적다고 진심이 닿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도사에게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작은 새를 손에 쥐고는 물었습니다. 이 새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도사가 살아있다고 하면 손을 조여 죽일 생각이었고,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 날려보낼 심산이었죠. 도사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네 손에 달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말의 지혜입니다. 당장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상대의 의도를 읽고 그 말이 가지는 무게를 따져서 답하는 태도. 그게 진짜 어른의 말 아닐까요? 말을 덜어낸다는 건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생기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점점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을 어릴 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건지, 왜 침묵이 더 가치 있는 건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말의 개수가 아니라 밀도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책임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덜어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말을 고르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3가지 채를 거쳐야만 입을 열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 말은 진실인가? 둘째, 선의에서 나왔는가? 셋째, 꼭 필요한 말인가? 3개의 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굳이 그 말을 꺼내지 않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3가지를 따지기도 전에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혹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상처로 되돌아올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말에는 칼날이 있고 동시에 온기가 있다는 걸. 그날 오랜 친구가 문득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친구에게 힘내라는 말, 다 잘 될 거라는 말, 인생 원래 그런 거란 말을 바쁘게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그 짧은 말이 친구에게 훨씬 더 깊이 다가갔다는 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덜어낸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때로 너무 많아서 잊히고 너무 무거워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덜어낸 말은 더 오래 남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중요한 건
그 말이 머무는 시간이다. 말을 줄이는 건 결국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수십 마디보다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진정성이 관계를 이어준다는 것을. 나이 든다는 건 어느새 내 안에 말의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같은 단 한마디라 해도 그 말은 깊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잊히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말의 무게를 아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 그래서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몸이 변하는 것도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나이를 먹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 나이는 들었는데 말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말은 젊다는 말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은 말에는 생기와 에너지가 있고 반짝이는 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세월의 무게를 담지 못할 때입니다. 나이는 50을 넘었는데 말은 여전히 20대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면 그건 시간이 멈춰버린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춰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에는 나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말은 서툴고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도 하죠. 조금 더 자란 말은 조심스럽고 어른스러우며 상황에 맞게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진짜 나이 든 말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풍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인생이 묻어나고 말투에서 살아온 시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지나온 시간의 총합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문장 끝에서 묻어나죠. 반대로 늘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에게서는 나이와 관계없는 미숙함이 느껴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쏟아냈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었고 내 진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은 꼭 해야 할 말만 남겨야 하고 그 말이 상대의 귀에 어떻게 닿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3번 되뇌어 보라.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가? 두 번째는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가? 세 번째는 이 말이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말은 그 자체로 폭력입니다. 나만 후련하자고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관계는 말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 말은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듣고 싶다는 건 마음이 준비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때론 따끔한 말도 필요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느냐 아니면 열리게 하느냐는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투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배려, 이해, 온도, 살아온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괜찮아요는 마음을 놓이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그만해요는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내 말투에 내 인생의 흔적을 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말의 억양에 스며들고 내가 품어온 사람들의 얼굴이 말끝에 머무는 거죠. 젊은 날에는 말의 센스를 배웁니다. 센스 있는 말, 웃기는 말, 빠른 말, 요령 있는 말. 하지만 중년이 되면 센스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게 됩니다. 바로 말의 깊이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말,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말, 내 인생으로 걸러낸 말,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살아오며 체득한 문장. 그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됩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걷기 전까지는 절대 누군가의 신발에 대해 말하지 마라. 그 말은 판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이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이 든 말은 빠르게 판단하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인생의 깊이는 말에 드러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깊고 단단하게 스며드는 말. 그런 말이 관계를 맺고 세월을 견디고 사람을 지킵니다. 오늘돈 말 위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나이는 들었는데 여전히 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말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입고 있진 않나요? 말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에 나의 연륜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품이 있고 온기가 있으며 살아온 시간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어른입니다. 말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같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위로가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좋은 말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안 하는 말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조심스럽고 따뜻한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걸 모른 채 괜찮은 말, 위로가 되는 말, 조언이 되는 말을 급하게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거리감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듣는 사람은 마치 혼난 아이처럼 작아지고 위로받기보다 변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안타까워서 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은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말도 타이밍을 잃으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옳은 말도 관계의 온도를 식게 만듭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정하게 지내는 부부였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마음속에 넣어뒀어요. 남는 건 마음뿐이더라고요. 우리가 중년이 된다는 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이 줄었다는 건 마음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조언보다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상대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방향을 알려주는 것보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따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이런 말들이 뾰족한 조언보다 훨씬 더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알게 됩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진짜 필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어라. 어릴 땐 이 말을 몰랐습니다. 입이 열리고 귀는 닫혀 있었죠. 나이가 들고 나서야 이 말이 진심으로 와닿습니다. 누군가가 슬플 때, 지쳤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 필요한 건 내가 해줄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들어줄 침묵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결국 상대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말보다 표정이, 조언보다 침묵이, 충고보다 손잡아주는 동작 하나가 더 깊은 위로가 되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채는 사람,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말을 덜어내는 사람이 더 돋보입니다.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더 큰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심스러움에서 나오는 품위입니다. 오늘 하루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다면 가만히 접어두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사랑이고 관계를 지켜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탈무드는 여러분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내어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 해준 말 덕분에 누군가의 마음이 덜 다치고 덜 멀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더하려고 살아왔습니다. 더 나은 말, 더 많은 정보, 더 깊은 표현, 더 정확한 설명. 그렇게 뭔가를 채우는 일에 익숙했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시간을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덜어내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걸요. 덜어낸다는 건 비우는 일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공간에 상대의 말이 들어오고 상대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입을 다물고 귀를 엽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말 대신 손길로 전하는 마음은 말보다 오래 남고 더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날.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네 마음 안다, 힘들었겠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들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위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건 오히려 말 없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교수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말하고 싶을수록 많이 들어야 한다. 말을 덜어내면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말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말이 머물지 못합니다. 말로 채운 자리는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반면 덜어낸 자리는 조용한 여백이 되어 타인의 말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됩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주는 일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 듣는다는 건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의 이면을 느끼고
상대의 눈빛을 읽고 맥락과 침묵을 함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청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여유와 인내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엔 가질 수 없었던 품성이고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때론 누군가 내게 말을 걸 때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말없이 쌓인 신뢰가 말로 쌓은 관계보다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덜어내야 하는 건 말뿐이 아닙니다. 판단, 충고, 죄답,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건 왜 그랬어? 그게 옳지 않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바라는 건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어땠어? 하고 물어봐주는 마음입니다. 그 질문 안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통해 진짜 가까워집니다. 덜어낸 만의 자리에 타인의 이야기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단단해지고 또 오래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가만히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입니다. 덜어낸 말만큼 깊이 들리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말 대신 눈빛을, 말 대신 손길을, 말 대신 마음을 건네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깊이 응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말하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 말을 줄이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생각보다 말이 앞섰고 젊을 때는 말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여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점점 말을 아끼게 된다는 뜻이고 그건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숙성시키는 일입니다. 말 줄이기는 인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절제는 아닙니다. 말이 목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말의 숙성입니다.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향을 내듯 사람의 말도 시간을 통과하면서 깊어지는 법입니다. 충동적인 말은 빠르게 뱉을수록 후회가 남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묵혀낸 말은 짧아도 오래 남습니다. 일본의 다도 문화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식혀 마시는 것이 예의다. 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감정이 일렁일 때, 그 즉시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식히고 나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 그 절제야말로 성숙한 말의 태도입니다. 예전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참는 말과 익히는 말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참는 건 억제이고 익히는 건 사유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숙성되어야 깊이가 생기고 깊이 있는 말은 짧아도 울림이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참견하고 싶을 때.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당장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말 줄이기는 참는 일이 아니라 타이밍을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말의 속도보다는 말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음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로. 왜 그랬어? 대신 네 입장에서 이해해 볼게 라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빛 한 번, 가볍게 짚어주는 손끝 하나가 수십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침묵에는 언제나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깊은 이해의 바탕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내가 먼저 멈추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 그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 줄이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앞설 때 잠깐 숨을 고르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상대의 말을 대신 담는 습관, 그것이 훈련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제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를 꺼낼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보다 존재가 먼저 느껴지는 사람,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달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년의 어른입니다. 말 줄이기를 훈련하는 삶,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말이 줄어든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말이 숙성된 만큼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목 끝까지 올라온 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숙성시켜 보세요. 참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따뜻한 순간, 그 말이 꺼내질 때,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 감긴 한 문장이 되어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말도 하고, 실수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멋진 말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정작 기억에 남는 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줬는지,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던 그 태도.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해도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말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조용히 곁에 있어줬던 기억,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마음을 감싸주었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머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보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 더 고마웠고, 논리로 이긴 사람보다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이 더 따뜻했음을. 어느 노신사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정리한 유품들 사이에서 많은 손편지와 짧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품성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사람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덜어낸 말 속에는 존중이 담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감정, 조언 대신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 그런 선택들은 말의 양을 줄이지만 그 사람의 깊이는 더욱 짙어집니다. 존중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은 설명보다 눈빛에서 더 잘 느껴지고, 말보다 자세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년의 말은 점점 짧아지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더 많은 생각과 삶의 밀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느껴? 라고 묻는 말. 말해봐가 아니라 편할 때 말해도 돼 라고 기다려주는 말. 그 말의 뒷면에는 시간과 이해, 그리고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말하는 삶이었다면 후반전은 듣고 품는 삶입니다. 말로 증명하기보다 태도로 증명하고 존재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고은 시인은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보다 그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의 말보다 그가 머물렀던 시간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깊은 말은 오히려 침묵과 품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많이 느껴본 우리는 이제 말로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됨의 깊이가 말해지는 시간입니다. 말로 앞서지 않고 말에 숨지 않고 말이 아닌 나 자신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가는 지금의 우리를 저는 참 존경합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고 설명보다 품위로 관계를 남기는 어른.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